이번에는 어제부터 시행된 사법 3부업과 관련된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편법 대출 등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양 의원은 어제 시행 첫날이었죠. 재판 소원 제도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바로 4심제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이러려고 사법 3법을 그렇게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이냐, 참 무섭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참 상징적이죠. 법이 시행되는 첫날 여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령을 받자마자 재판 소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법 왜곡죄라는 게 저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법이라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저게 시행이 되면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고 매듭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무한 루프를 탈 수가 있다. 계속 돈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가 극히 불안하게 되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자기가 제소를 할 때는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서 꼭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돼요. 뭐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국선으로는 해줍니다만은 변호사를만 놓았다. 이런 걸 왜 하냐. 당장에 양문석 케이스 딱 터지니까 이 재판소원 얘기 하나 한번 보자 싶은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가족들의 뭐 기본권이 뭐 제대로 보장이 됐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겠다 뭐 이러잖아요. 아마 할 겁니다. 이분 이제 옛날에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 나면 빠치 떨어지고 그날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판 소원을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 확정 효력 금지 가처분까지 내가지고 인용이 되면은 그 순간 빠치 떨어진 게 다시 갖다 붙어요. 의원 신분이 다시 재생이 된다고. 보세요. 6월 3일이 지방선거일이지만 그날 4월 30일까지 재보궐 사유가 생긴 선거는 또 다 동시에 재보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산갑인데 네. 6월 3일 이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양문석이 빠지가 다시 갖다 붙었어. 어저께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보궐 사유가 발생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재보궐 지역으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거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6월 3일 전에 이게 확정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어요. 피선거권 상실의 효력이 정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있으면은 직을 유지를 한다. 직을 유지를 하는데 재보궐을 한다? 그러면 이거 재보궐 해야 돼, 말아야 돼? 에 대해서 선관위도 몰라요. 헌재도 몰라요. 국회도 몰라요. 더 골 때리는 거는 6월 3일 날 재보궐이 실시가 되고 김남국이 되건 누가 되건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날로 쫓아가지고 당선증 받고 국회의원이에요. 그 다음날 선서예요. 국회 가서. 근데 6월
3일 이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안산갑이라는 지역구에 재보궐로 당선된 A라는 의원이 있고 양문석은 떨어졌던 빠지가 다시 갔다 붙어가지고 2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헌재도 몰라요. 선관위도 몰라요. 법원도 몰라요. 국회도 몰라요. 이런 뒷감당이 안 되는 짓을 지금 저질러 놨다고. 그 전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혼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혼 재판이 재판 소원이 돼가지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재판 소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미 나는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도 하고 살고 있는데 이쪽 혼인관계가 다시 살아나. 그러면 우리 법이 금지하는 이중할 때 무골 중자를 써서 중혼관계가 됩니다. 네. 중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졸지에 저 이슬람에서나 허용되는 일부 다처, 하면 일처 다부가 되는 상황이 와요. 예?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경영권을 갖다가 얻으려고 저 경영권 가지고 막 다툼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게 내 회사로 됐어. 그 주주를 다시 꾸리고 이사회를 다시 꾸리고 한참 회사 경영하고 있는데 재판소원에 뒤집어졌어. 이 오너가 둘이에요. 앞으로 이 생길 이 말도 안 되는 법적 혼란 상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 재판소원제란 게 말이 나온 게 5월 2일, 5월 3일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파기환송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득달같이 나온 게 대법관 백명해야 된다. 재판소원 받아들여야 된다. 어? 그리고 법 왜곡죄 해야 된다. 조의대 탄핵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게 세트로 그냥 한꺼번에 나와. 이 대통령 됐잖아. 근데도 이걸 갖다 부득부득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대혼란을 갖다 지금 자초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사법 리스크 말고는 이걸 밀어붙일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이 잘한다고 지금 뭐 한 60 몇 프로 나와. 환장한다. 네,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양 의원 측에서 이제 범죄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맨정신이면은 이거 받기가 좀 힘들긴 한데 저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기본권 이래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뭐지? 왜 가족들에 대한 기본권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초구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대학생인 딸이 청년 창업을 한다는 걸로 서류를 꾸며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인가를 대출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창업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서류 그 자체가 새마을금고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속여서 돈 받은 거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한 거다. 근데 실제 그 아이디어를 내고
또 명의인은 딸,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한 거는 와이프, 배우자. 양문석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 저 대출 신청서에 서명해 준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원이 서명해 준 거는 공범이다. 공동 공모 정범이다. 그래서 같이 책임져야 된다. 헌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와 딸이 한 건데 왜 내가 책임을 지고 빠지가 떨어져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족의 기본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사인을 했다며, 대출 신청서에. 그럼 안 읽어보고 사인했나?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웬만하면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건데,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그래, 이 건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울고 먹자, 우리가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라고 해서 이걸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인용을 하게 되면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판 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법원 판결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헌재가 이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준다면은 대법원 판결 권위가 좀 하락하고 당연하죠. 또 사법체계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당연하죠.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심이에요. 확정이죠. 대법원의 권위는 최고법원 아닙니까? 헌법상 101조에. 그래서 거기서 하면은 그냥 확정이에요. 근데 확정이 아니고 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걸 뒤집을 수가 있고 효력도 정지시켜. 그러면 4심 앞에 있는, 헌재 앞에 있는 3심에 불과한 거지. 4심제가 되는데 최종 법원이 헌재가 되는 거지. 그 권위는 뭐 말도 못하게 떨어진 거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나도 이런 거는 예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 조앵커가 뭔 중소기업 대표인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 특허를 냈어. 근데 내가 대기업인데 조앵커한테 야, 그거 훌륭한 아이디어다. 응? 우리하고 합작하자. 우리가 투자할게. 근데 어떤 기술이냐 해서 뭐 그걸 도면도 보고 이제 다 봤어. 그래, 좀 검토할게 해놓고선 똑같은 물건을 대기업에서 먼저 만들어 가지고 막 광고 빵빵빵 때리고 막 유통망 많으니까 그냥 쫙 깔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 우리한테 투자한다니 저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거 우리 특허인데 쟤들이 도용했다.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냥 끝나죠. 그래서 최소한 3심까지만 가자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재판 소원을 걸어 가지고 헌재를 가요. 헌재가요, 지금 1년에 뭐 좀 3,000건 정도 접수하는데 처리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평균. 근데 앞으로 10,000에서 15,000건이 간다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5배가 더 걸리는 게 아니고 아마 10배, 20배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 붙잡고 있는 동안에 나는 계속 만들어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자금력 없죠. 어디서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가는데 결정 안 되죠. 눈 뻔히 뜨고 접어야 돼. 합의 봐야 돼. 몇 푼 받고.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버티기로 들어가면은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 난 분명히 이혼하고 새로 결혼했는데 또 옛날 혼인관계가 되살아나고 이게 뭐 추억입니까 이게? 뭐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엽기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왜 이런 걸 만들고 난리를 치냐.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만들었으면 그 만든 쪽으로 갖다 혼을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박수를 쳐.
국민들이. 왜 박수를 치냐? 그래도 뭐 일하는 척은 하거든. 근데 국민의힘이 하도 한심하니까. 우리 같은 저 삼지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네, 뭐 돈이나 권력 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윤미향 최강욱 의원처럼 재판이 길어져서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이른바 지연 전략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냥 침대 축구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구속 사건은 빨리 처리를 하는데 불구속 사건은 좀 늦게 뒤로 좀 밀리거든. 윤미향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싶은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늦어봐야 3년 4년이잖아 대법원은. 그래서 네. 임기 채웠잖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3천 건에 2년 걸리는데 15,000건 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10년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겁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가처분, 예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실형이 떨어졌어. 그러면 대개 한 며칠 내에 검찰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검찰청으로 찾아가서 이제 구치소로 갑니다. 그래서 복역을 시작해요. 근데 그 사이에 재판 소원을 걸어. 그리고 가처분을 걸어요. 그거 나 못 들어가겠다 버팅겨. 가처분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확정 판결의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가처분 냈는데 나 못 들어가겠다 라고 버팅기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센 사람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걸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법 3법과 관련해서 법 왜곡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설된 법 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를 향한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됐는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저 판사 검사 이제 무서워가지고 정치 사건 하겠어요. 지금 정치가 양극화돼서 짝 갈라져가지고 유죄로 판결을 내면 이쪽이 난리가 나고 무죄로 판결 내면 이쪽이 난리가 나고 어떤 식으로 돼도 한쪽은 난리가 나고 그 한쪽에서는 법왜곡죄를 고발이 들어올 겁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면 보이는 사람이 다 아픈 사람이에요. 법원이나 검찰에 가면요. 억울한 사람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억울합니다. 근데 저 검사가 저 돈 받아 처먹고 판사가 돈 받아 처먹고 변호사가 저 상대방 변호사가 저 판사하고 내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현수막 들고 법원 앞에서 계속 서 있고 사법 피해자라고 하고 이때까지는 현수막 들고 서 있는 것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법왜곡죄로 고소를 해서 그 사건 수사한 판사를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경찰 가서 조사받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하고 누가 재판하겠냐고 이제. 하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변호사가 고발했어요. 네. 그 사유가 보니까 서류 재판을 하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종이 서류를 보라고 돼 있는데 종이 서류 안 봤다. 그래서 이건 법 위반이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21대 국회에 있을 때 형사 절차에 있어서 전자문서 사용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 얼마 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게 트럭 기소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록을 전부 다 종이로 하는 바람에 프린터가 고장이 나고
복사기가 잼이 걸리고 기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트럭에다가 1톤 트럭에 실어서 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서 트럭 기소라고 합니다. 아마존 파괴법이에요. 아 참, 그래서 제가 한 게 전자문서로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법을 대표 발의를 둘 다 시켰습니다. 이 아마존 우림 보호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절약하자. 이미 그 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종이 문서, 전자 문서의 차이는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소급 입법이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소급 처벌은 안 돼요. 헌법에 의해서. 행위 당시에 죄가 되지 아니한 일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소급 처벌 금지라고 있어요. 이 재판을 한 게 작년 5월 1일이고 법외국제 통과된 거는 며칠 전이죠. 그죠? 작년 5월 달에는 법외국제가 없었다고. 네. 처벌 못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파기환송시킨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즉시범이냐 계속범이냐라고 하는 건데 판결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즉시범이에요. 5월 1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급 처벌이 안 된다. 네. 이걸로 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근데 변호사가 이래 하는 거는 뭐 뜻은 내 알겠는데 참 아이고 정말 대법원장 빨리 물러나라.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대법관 임명을 좀 못하고 있잖아.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을. 지금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대법원하고 뜻이 안 맞아서 서로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 누구도 지금 양보를 안 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은 제청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어?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고 뭐 가전 핍박을 해서 아예 더러워서 못하겠다 나가면 이제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대법원장 시켜가지고 짝짝짝짝 하면은 아무 저항 없이 대법원 구성이 되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